안녕 여러분, 지연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방 청소를 했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썼던 노트들이랑 파일들을 찾았어요. 보면 진짜 막 정말 공부 열심히 했던 막 이런 거 막 이게 다 공부할 때 썼던 노트들이거든요. 학기마다 썼던 거. 도질도 있고 기초공학, 뭐 유체역학,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토질역학, 토질 공부를 할 때 제가 정리했던, 제가 생각할 때 마법의 노트, 마법의 뭐랄까? 마법의 종이를 찾았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도록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요거 이제 칼라로 제가 스캔 떠서 올려놓을 건데 요거 참고하셔서 토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중간중간에 목이 말라서 커피를 좀 마실게요. 토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떨 때는 이 공식 쓰고 어떨 때는 저 공식 쓰고 너무 헷갈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토질역학 공식은 정리하면 요 세 개만 외우면 된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고 좀 더 빠르게 외울 수 있을까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우선 토질역학의 기본 공식 세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요렇게가 다예요. 이거보다 더 많지 않아요. 딱 요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학부 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거, 그 다음에 좀 신경 쓰였던 거를 다 같이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선 흙은 삼상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흙입자, 물, 공기. 이거 한글로 할 때는 이렇게고 영어로 할 때는 soil, water, air죠. 얘를 중량으로 했을 때랑 체적으로 했을 때 나눠서 볼게요, 우리. 중량으로 했을 때는 전체 무게를 W로 하는데 여기서 공기는 빠집니다. 왜? 공기는 무게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기도 이렇게 모아서 무게를 재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흙입자에 비해서 공기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토질역학에서는 공기의 무게는 0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은 물과 흙입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각을 표시했을 때 중량 스몰 w는 W water란 뜻이고 W soil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증량으로 표시했을 때고, 체적으로 표시했을 때는 V, 전체를 V,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들, 삼상 요소들의 부피는 V air, V water, V soil이 되고, 이 중에서 공기랑 물, 그러니까 흙입자가 아닌, 순수한 흙이 아닌 나머지들을 간극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VV라고 해서 void, 간극이라고 해요.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을 살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토질에서 공식은 요 세 개만 외우면 돼요. 이 세 개는 딱히 이것조차도 외우기 싫어요 하면 사실은 토질을 포기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세 개만 외우면 이 세 개로 나머지 공식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색깔을 제가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SE는 오메가 GS, 이 첫 번째 공식이랑, 두 번째, 감마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GS, 감마 워터, 요거랑, 감마 D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감마, 요 세 개만 제발 꼭 외워주세요. 자, 요걸 외우면 왜 편하냐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우선 간극비 E, 간극비는 보면 간극비도 있고 간극률도 있고, B랑 률, 여기도 보면 함수 B도 있고, 뭐 B랑 률이라는 게 섞어서 나오는데, 률이라는 게 들어가면 항상 100% 기준이라 보면 돼요. 전체 100%. 퍼센트로 표시되는 거를 률이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 간극비랑 간극률이 헷갈리는 사람은 률은 N이 전체, 이 삼상구조에서 전체 V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V 중에 간극은 V 보이드라 했죠. 그래서 VV. 간극 B는 V 소일. 그러니까
이 간극과 그냥 흡입자 그 둘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V 소 1분의 VV 이렇게 했고,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EBS라고 외웠어요. 그 펭수 나오는 EBS 있잖아요. 보면 E는 VV, VS, EBS. 그래서 EBS, EBS, EBS. 간극비 E는 EBS라고 외웠고, 이거는 토지를 솔직히 펭수 EBS 볼 때도 저는 간극비가 먼저 떠올라지거든요. 간극비 EBS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간극비와 간극률은 서로 상대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간극률 n은 1 플러스 2분의 2예요. 간극비 e는 1 마이너스 n분의 n인데,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서 서로 이렇게 반대로, 어차피 우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할 거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간극비 1을 아까 전에 우리가 외웠던 두 가지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 보라색 공식과 파란색 공식이 합쳐진 게 간극비 공식이거든요. 보면 이거를 같이 봅시다. 우선 이 빨간색 공식으로 E는 S분의 오메가 GS로 표시가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공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간극비 이 공식은 파란색이랑 제가 보라색이 합쳐졌다 그랬죠? 여기 파란색 공식을 봐봐요. 파란색 공식에 2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2 플러스 1은 감마분의 1 플러스 오메가 GS 감마 워터고, 2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니까 빼기 1 이항하면 2는 감마분의 1 플러스 오메가 GS 감마 워터 빼기 1이죠. 근데 제가 보라색 공식도 쓰인다 했죠. 보라색 공식은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감마예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감마 D, 지금 역수 취한 거니까 얘는 E는 감마 D분의 GS 오메가 워터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극비 공식은 결국에는 얘네 둘이가 합쳐졌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요 세 개만 외우면 나머지가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극률은 아까 봤고, 포화도 S를 볼 거예요. 포화도 S는 요 빨간색 공식으로 그대로 나타내지고, 함수비 오메가도 빨간색 공식으로 그대로 나타나지고, 수분 단위 중량식은 그대로예요. 단위 중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분 단위 중량이랑 건조 단위 중량이랑 포화 단위 중량이 있어요. 요 세 개의 차이는 그냥 지 상태대로 했을 때 단위 중량을 우리가 그냥 감마라고 하고, 건조 단위 중량은 얘를 이제 건조시켰을 때, 그러니까 함수비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비가 0일 때를 보면 원래 이 식이죠. 수분 단위 중량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오메가 GS 감마 워터인데, 제가 수분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조를 했을 때는. 얘가 0이 되면 얘가 1이니까 필요 없어지고 1 플러스 2분의 GS 감마 워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 플러스 2가 이렇게 나타내져 있죠. 그래서 감마 GS 감마 워터 1 플러스 오메가 GS 감마 워터로 정리하면 얘 날라가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감마 돼서 감마 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포화 단위 중량은 S가 1일 때예요. 포화 단위 중량은 S가 1일 때, S가 만약 SE는 제가 오메가 GS를 했을 때 S가 1이니까 E는 오메가 GS고, 요 공식을 요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을 파란색에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들 3개는 결국에는 요걸로 다 정리가 돼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 밀도식은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2로 표현됐을 때랑 n으로 표현됐을 때랑 감마로 표현됐을 때가 있는데, 이 n으로 표현됐을 때는 좀 공식이 길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2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n으로 줬다 해도 우리 n을 2로 표현하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셔서 E로 바꿔서 푸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유도가 좀 궁금하신 분 해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중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유도 과정으로 요거 그대로 넣어서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상대 밀도는 보통 들밀도 시험 할 때 뭐 현장이랑 실험실이랑 해가지고 요 공식도 많이 나오니까 요 공식도 같이 외워주세요. 요거랑 이랑 같은 꼴인데, 사실 그니까 람다와 이는 반비례 관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 함소락 아카데미 책을 보면 느슨한 상태일 때는 E가 맥스 상태이고 감마 D, 그러니까 건조 단위 중량이 미니멈 상태잖아요. 이 소리를 다시 생각해보면 E가 맥스가 됐을 때는 감마 D는 미니멈이 되고, E가 미니멈이 됐을 때는 감마 D가 맥스가 된다 소리예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밀도 공식에서 외울 때 E 맥스와 E 미니멈으로 나타낸 식을 감마로 표현을 했을 때는 서로가 역수 관계니까 요거 그니까 얘의 반대가 되는 거 곱해준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좀 외우기 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빠르게 정리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한 게, 보면 여기 항상 헷갈리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여러분 플러스 그 여러분은 나도 들어가는 거, 중량과 질량 항상 헷갈리잖아요. 중량은 영어로 weight, 무거움의 양, 무거울 중의 양, 무거운 양이고, 얘는 지구랑 달에서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곱해진 값이기 때문에, 우리 뭐 달에서는 몸무게가 6분의 1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웨이트가 중량이에요. 우리 남자들 3대 몇이냐 할 때 그 중량 있잖아요. 웨이트 운동 할 때 그 웨이트. 우리 중량 운동이라 그러지 질량 운동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는 중량이고, M은 질량 M은 물질의 양이라 해서 매스라고 나타내고, 지구나 달에서도 일정한 거예요. 뉴턴이라는 애가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 하면서 F는 MA라는 그런 걸 발견했잖아요. M 곱하기 A 할 때 그 M이 이 질량을 말하는 M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쓰는 이 중량이란 W는 M, 이게 물질의 양에다가 G,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걸 말하는 거예요. W는 mg. 그래서 요거 수리 수문학 때도 나오죠. W는 mg. 요렇게 외우면 되고, 단위 중량은 부피분의 W 뭐라 그랬어요? 중량이고, 얘는 뉴턴으로 표시가 되는 SI 단위계를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학 단위계는 밀도로 나타내고 V분의 질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얘랑 얘.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는 여러분 필기를 해주십시오. 요렇게 보면 로워터 밀도로 나타냈을 때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이나 톤 퍼 미터 3승, 아니면 1000kg 퍼 미터 3승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감마 워터로 나타냈을 때는 요거는 SI 단위계인 9.81kN 퍼 미터 3승으로 쓰고, 1N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공학 단위계로 나타내면 1톤 F가 힘, 포스 퍼 미터 3승인데, 보통 우리 F는 생략하죠. 그래서 1톤 퍼 미터 3승, 1g 퍼 센티미터 3승으로 나타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토질에서 가장 어렵다는 공식을 다 정리했어요. 요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외워주셔야 돼요. 내가 외우는 거를 강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안 외우고 시험을 칠 수는 없거든요. 여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 또 제가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럼 안녕.